이번 시간에는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5장의 주제는 해싱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제 검색 트리에 대해서 했고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싱 혹은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할 건데, 이 검색 트리와 해시 테이블은 둘 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다이나믹 셋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셋이라는 것은 탐색과 삽입과 삭제라는 세 가지 연산을 지원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셋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셋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이 다이나믹 셋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아주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다이나믹 셋을 구현하는 또 다른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 테이블로 다이나믹 셋을 구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탐색, 그러니까 search, 또 insert, delete 이 세 가지 연산이 이제 이제 해싱의 경우에는 이런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적절한 가정하에서 이 적절한 가정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좀 지금은 이제 애매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이 세 가지 연산이 동시에 평균적으로 다 오더 오브 1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레드 블랙 트리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연산이 다 오더 오브 로그 n이었죠. 키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해싱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연산이 다 오더 오브 1이라는 거니까 아주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해싱에서 이 최악의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n이 됩니다. 이것에 관한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해싱을 사용할 경우에 시간 복잡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해싱을 사용할 경우에 탐색이나 삽입이나 삭제를 그냥 오더 오브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해싱 혹은 해시 테이블이 어떤 건지 그 개념을 설명을 해보면,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할 키를 어디에 저장할지 그 위치를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의 큰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외에서는 우리가 크기가 m인 이 테이블의 크기가 m이다. 그러니까 크기가 m인 해시 테이블이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크기가 m인 어떤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인덱스를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의 주소라고 주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m인 테이블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의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은 0번지부터 m-1번지까지 m개의 어떤 칸을 가지고, 보통 m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는 해시 테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키를 저장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해시 함수는 정의구역이 u입니다. 여기서 u는 모든 가능한 키들의 집합을 정의구역으로 하고, 그래서 각각의 키를 0에서 m-1 사이의 정수로 매핑 시켜주는 어떤 함수 h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어떤 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테이블에 저장할 키가 들어오면 그 키를 이 테이블에 어디에다 저장하느냐면 그 키의 함수 값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바로 이 키가 저장될 배열 인덱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각 키에 대한 해시 함수 값을 그 키를 저장할 배열 인덱스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해시 함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u를 어떤 정수들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를 그냥 정수다, 뭐 이렇게, 혹은 양의 정수다. 여기서는 우리가 음이 아닌 양의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해시 테이블로 사용할 배열의 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해시 함수를 우리가 hx를, 예를 들면 x를 m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즉 저장할 어떤 정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m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항상 0에서 m-1 사이의 값이 되겠죠. m으로 나누었으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그 값을 저장할 배열 인덱스로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이 100이고 즉 이 배열의 크기가 100이고 내가 저장할 어떤 키의 값이 뭐 1024다. 그러면 얘는 이 값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24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배열 인덱스 24인 이 자리에 1024를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면 서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치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24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1024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24니까 이 배열에 24번 칸에 가서 거기에 1024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한 시간이 그냥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동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시 함수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번의 나머지 연산이니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해시 함수의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금방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건데, 금방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u를, 그러니까 정수들의 집합이다,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시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가 원래 정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가정도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키들을 우리가 그냥 자연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어떤 데이터든 자연수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한다. 내가 CLRS라는 어떤 문자열 키가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문자열을 숫자로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각각의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각각의 문자를 그 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28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CLR, 우리가 ASCII 코드를 쓴다면 ASCII 코드에는 128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있다고 본다면, 그럼 이것을 각각을 이렇게 128진 수다 이렇게 봐서, 그럼 CLRL은 C가 67이니까 67 곱하기 128의 3승, L 곱하기 L이 76이니까 76 곱하기 128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1억 4,100만 어쩌고 하는 어떤 정수로, 특히 여기선 정수도 아니고 사실은 자연수겠죠. 자연수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해시 함수가 꼭 그 데이터가 정수 숫자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키를 우리가 자연수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테이블 사이즈 m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항상 0에서 m-1, 즉 배열 인덱스로 매핑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이 데이터가 저장될 주소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물론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해시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물론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방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은 이제 언급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키를 아까 1024를 이렇게 무조건 100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배열 인덱스로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검색을 할 때도 그냥 1024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그냥 1024를 100으로 나누어 그 나머지만 구하면 바로 얘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서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더락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인 이야기 안에 사실은 함정이 숨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y가 또 다른 정수인데 얘가 2024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24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4죠. 그러니까 만약에 1024라는 데이터도 저장이 돼야 되고 2024라는 데이터도 저장이 되어야 한다면 둘 다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4니까 이 배열의 한 칸에 두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물론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즉 두 개 이상의 키가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동일한 위치로 해싱되는 경우 우리는 충돌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두 키 K1과 K2에 대해서 그 둘의 해시 함수 값이 동일한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해시 함수라는 게 u로부터 0에서 n-1 사이의 정수로 대응시키는 어떤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도 동일한 함수 값을 갖지 않도록 해시 함수를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물론 당연히 절대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 함수 h가 단사함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한 키의 집합 u로부터 이제 0에서 n-1 사이에 그러니까 테이블의 서로 다른 주소들로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어떤 두 키도 동일한 위치로 매핑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해시 함수 h가 단사함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함수가 단사함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집합의 크기가 이 정의구역의 크기보다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m이 적어도 이 정의구역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단사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정의구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되려면 이 집합의 크기가 적어도 이 집합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집합의 크기라는 것은 테이블 사이즈이고 즉 배열의 크기이고 이 집합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키들의 집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크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열에 저장할 데이터가 임의의 정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32비트 정수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의 31승에서 2의 31승까지 총 2의 32승까지의 서로 다른 정수가 들어올 수 있죠. 즉 u의 크기가 2의 32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정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배열의 크기가 적어도 이만큼 돼야 된다는 거니까 뭐 배열의 사이즈가 1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정수든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모든 정수들이 입력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수들은 당연히 그 중에 극히 일부이니까 우리가 모든 정수들을 예상해서 뭐 배열의 크기를 10억 개를 잡는다 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저장할 데이터가 어떤 스트링이다, 뭐 영문 스트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설사 우리가 영문 스트링의 길이가 예를 들면 10 이내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가능한 길이가 10 이하인 영문 스트링의 가지수는 적어도 26의 10승보다는 더 크겠죠.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트링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를 26의 10승보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 역시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시 함수는 단사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시 함수가 단사 함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키가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가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즉 일반적으로 정의구역의 정의구역의 크기가 테이블의 크기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가 완전히 충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고, 더구나 여기서 K는 이제 실제로 저장된 테이블에 실제로 저장된 그 키들의 집합을 K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된 키의 개수가 테이블 사이즈보다 크다면 그 경우는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해시 함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즉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싱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충돌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체이닝 혹은 뭐 separate chaining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separate chaining 혹은 chainin이라는 기법과 그 다음에 open addressing이라는 두 가지 기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충돌의 개념을 그냥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U가 모든 가능한 키들의 집합이라면 K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에 저장할 키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T가 지금 해시 테이블이고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는 M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0에서 M-1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키들을 우리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러니까 키1의 HK1이 바로 키1이 저장될 배열 인덱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이 예에서는 지금 K2하고 K5가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배열의 동일한 칸으로 지금 대응이 된다는 거죠. 즉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충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체이닝에 의한 충돌 해결이라고 했는데, 체이닝의 아이디어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충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테이블의 각각의 그 슬롯에 그냥 오직 하나의 키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충돌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테이블의 각 칸에 그냥 임의의 개수에 몇 개의 데이터든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충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체이닝이라는 것은 이 테이블의 각각의 칸에 직접 어떤 키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이 칸으로 대응되는 모든 키들을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실제로 테이블에는 그냥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죠. 즉 다르게 말하자면 해시 테이블의 각 칸마다 하나의 연결 리스트를, 그 칸으로 매핑되는 키들의 연결 리스트를 저장하는 식으로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체이닝이다 혹은 separate chaining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이닝으로 충돌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각각 키의 삽입, 검색, 삭제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키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키 K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론 그 키에 대한 해시 함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HK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 테이블의 인덱스로, 배열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의 각 칸에는 사실은 하나의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 테이블의 그 칸으로 매핑된 키들을 전부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새로운 키를 이 연결 리스트의 어딘가에 이제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면 되는데, 연결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할 때 제일 간단한 건 물론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그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키를 연결 리스트에 맨 앞에 삽입한다면 그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어디로 보완입니다.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뭐 order of 1이면 충분하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중복된 키의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항상 이런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키가 2개 이상 저장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동일한 키가 중복 저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장에서 했던 뭐 트리 맵이나 뭐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키가 동일한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허용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키가 들어왔을 때 먼저 그 키를 삽입하기 전에 그 키가 이미 이 테이블 안에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삽입을 하고, 존재하면 예를 들면 뭐 false를 리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키를 삽입할 때 그냥 무조건 맨 앞에 삽입해서는 안 되고, 먼저 그 키가 이미 테이블 안에 존재하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연결 리스트를 한번 쭉 스캔해서 동일한 키가 이 연결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삽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order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키의 검색인데요. 키의 검색은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내가 검색할 키에 대한 해시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해시 테이블의 극한에 가면 거기에 하나의 연결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연결 리스트 안에서 순차 검색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이 연결 리스트 안에 키들을 뭐 이렇게 정렬을 해 놓는다, 뭐 사실은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정렬을 해 놓더라도 어차피 시간 복잡도가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니까 사실 굳이 정렬을 해두는 게 어떤 득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차 검색을 해야 되므로 키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그 키가 저장된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키의 삭제는 물론 이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검색과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검색을 해서 삭제할 키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연결 리스트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은 이후에는 순수하게 삭제하는 데에는 order of 1 시간에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면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키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찾은 후에는 order of 1 시간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이닝으로 우리가 충돌을 해결할 경우에 이 세 가지 연산이 어떻게 보면 다 왜냐하면 삭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먼저 검색을 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모든 키가 테이블상에 하나의 슬롯으로 해싱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해싱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테이블에 저장한 모든 키가 다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가져서 실제로는 이 테이블의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저장된 키의 개수가 n개일 때 모든 키가 동일한 해시 함수 값을 가진다면 이 연결 리스트의 길이는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길이가 n인 연결 리스트나 마찬가지죠. 길이가 n인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탐색과 삽입, 삭제의 시간 복잡도가 다 order of n 플러스 이제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해싱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는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피해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가능한 키들의 집합을 U라고 하고 이 테이블의 크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해시 함수가 있을 때
이 모든 키들의 집합을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 해시 테이블의 0번으로 매핑되는 키들과 1번으로 매핑되는 키들, 2번으로 매핑되는 키들, 이렇게 m-1로 매핑되는 키들로 모든 가능한 키들을 분할을 한다면 적어도 이 중에 어떤 한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에 i번 슬롯으로 매핑되는 키들의 부분 집합, 이 집합의 크기는 적어도 이 중에 어떤 하나는 크기가 n분의 u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u개의 그러니까 이 u개의 키들을 m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했으니까 그 중에 적어도 어떤 한 집합은 크기가 n분의 u 이상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u가 m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훨씬 크니까 우리가 이 n분의 u 자체도 예를 들면 이렇게 n분의 u 자체가 내가 실제로 이 키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개수 n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이 u가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n 자체는 n은 당연히 m보다 작거나 뭐 사실 체이닝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 한 부분 집합의 크기가 m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한 가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u는 매우 크기 때문에 즉 이 u가 mm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는 언제든지 요 집합 안에 속한 데이터만 키만 이렇게 n개를 뽑아서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면 요 집합이라는 게 어차피 이 테이블의 i번 칸으로 해싱되는 키들의 집합이니까 걔네들은 전부 요 i번 슬롯으로 이렇게 매핑되어서 하나의 길이가 n인 연결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해시 함수를 만들더라도 어차피 이 해시 함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u와 m과 n의 크기 관계에 의해서 그냥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즉 u가 mm보다 크다면 어떤 해시 함수를 만들더라도 이 모든 키들이 하나의 테이프 슬롯으로 매핑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해싱에서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싱을 하는 한 뭐 어쩔 수 없는, 즉 해싱을 하면서 이렇게 u와 m과 n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한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최악의 경우보다는 이제 평균 시간 복잡도 혹은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균 시간 복잡도는 결국 키들이 이제 이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이 연결 리스트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니까 결국 평균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 하나의 연결 리스트의 길이의 평균 기대값은 결국 키들이 여러 슬롯에 잘 분배되면 어차피 키의 개수는 n개니까 이 n개의 키가 이 여러 슬롯에 이렇게 골고루 분산될수록 이 각각의 연결 리스트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슬롯에 얼마나 잘 분배되느냐에 의해서 평균 시간 복잡도가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해싱에 대해서 얘기할 때 Simple Uniform Hashing Assumption, 줄여서 SUHA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런 가정을 하고 이제 해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정은 뭐냐면 각각의 키가 우리가 해싱을 할 때 각각의 키가 그 각각의 슬롯에, 여기 슬롯이라는 것은 물론 이 해시 테이블의 각 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키 모든 그 키들에 대해서 이 키가 해시 테이블의 이 각각의 칸으로 해싱될 확률이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크기가 다 m이라면 이 키가 뭐 요리 해싱될 확률도 n분의 1이고 뭐 다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확률로 n분의 1 이렇게
해싱된다. 그리고 이제 또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란 말은 이제 어떤 두 개의 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키가 어디로 해싱되느냐와 이 키가 어디로 해싱되느냐는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가정을 우리가 simple uniform hashing assumption이다 이렇게 말을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 해싱이 포함된 혹은 해싱 자체의 어떤 성능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가정을 이런 가정 하에서 어떤 성능을 분석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 함수는 디터미니스틱하죠. 그러니까 해시 함수가 디터미니스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시 함수는 랜덤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시 함수가 랜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해시 어떤 키에 대해서 이 해시 함수 값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해싱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h of k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함수 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 함수 값이 이제 확률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해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키를 저장할 때 해시 함수 값을 계산했더니 여기인데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해시 함수를 계산했더니 딴 데가 나오고 이러면 이 해싱이라는 이 기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는 디터미니스틱 함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키에 대한 해시 함수 값은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고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떤 키가 각각의 슬롯에 대해서 균등한 확률로 분포한다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키가 있으면 그리고 어떤 해시 함수가 있으면 이 키에 대한 해시 함수 값은 항상 어떤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돼야 되니까, 즉 어떤 특정한 슬롯으로 매핑될 확률은 1이고 나머지 슬롯으로 해싱될 확률은 다 제로고, 그래야지 이게 해싱이라는 게 해싱이라는 이 기법 자체가 성립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말은 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이 유니폼 해싱 어쓰션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해싱을 포함하는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이제 그냥 가정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어떤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유니버설 해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뭐 일종의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일종의 이제 랜더마이즈된 해싱 펑션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강의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가능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가능한 키들의 집합 U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 테이블 안에 저장될 키들을 우리가 이 집합 U로부터 랜덤 셀렉션을 한다. 그러니까 이 키가, 그러니까 해시 함수가 랜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키가 랜덤하다. 랜덤 키를 우리가 해시 함수에 대해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U로부터 랜덤하게 어떤 키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 랜덤 키가 이 해시 테이블의 각 슬롯으로 매핑될 확률이 다 균등하고 equally likely 하면서 또 independent하다라는 가정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해시 함수 자체는 디터미스틱하지만 내가 이유로부터 선택하는 키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키가 유니폼하고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이제 가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다시 좀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어, 뭐랄까 이제 충분하지 않은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에서의 평균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심플 유니폼 해싱 어쓰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능 분석을 위해서 주로 하는 일종의 이제 가정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로드 팩터라는 것을 테이블의 사이즈 분의 키의 개수를 우리가 로드 팩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되는 키의 개수고 m을 해시 테이블의 크기라고 했을 때 n분의 n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이것을 로드 팩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로드 팩터죠. 그랬을 때 이 연결 리스트의 평균 길이는 연결 리스트의 평균 길이를, 그러니까 j번째 슬롯에 달려있는 연결 리스트의 길이를 우리가 n of j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심플 유니폼 해싱 어쓰션이 성립한다면 그 얘기는 각각의 키들이 이 각각의 슬롯으로 매핑될 확률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의 키로 우리가 n 개의 키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하나의 키로 매핑될 키들의 개수의 평균은 당연히 로드 팩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키가 n개 들어오고 각각의 키들이 다 균등한 확률로 이렇게 쭉 슬롯들의 배분이 된다면 그 중에 한 슬롯으로 배분될 키들의 개수의 기대값은, 그러니까 전체 키들을 m으로 나눈 알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n이 order of m이라면 그러면 평균 검색 시간은 이제 order of 알파인데 알파가 n분의 n인데 n이 order of m이라면 이것은 order of 1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검색 시간은 order of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싱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검색 시간을 order of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order of 1의 출처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검색 시간이 order of 1이라는 것은 이런 simple uniform hashing assumption 하에서 이제 로드 팩터가 이렇게 이제 n이 order of m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order of 1이 된다는 건데, 이것이 애매한 이유는 이 simple uniform hashing assumption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에 의한 충돌 해결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죠.